자, 지난 시간 프린트 펴서 뒤에 지문 쪽에 남은 것부터 해서 과잉 나간 몇 개를 한번 다 나가볼까요? 자, 23강 1번은 대입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읽어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그것의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 본 건 아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개미의 appearance, 겉모습의 많은 양상, 측면은 아마도 특정한 생활 방식의 요구에 맞게 진화했을 거예요. 아, 그 말은 개미가 모양 색깔이 좀 다른가 봐요. 불개미, 일개미, 무슨 개미, 개미 많은데 그 개미마다 생활 방식에 맞게끔 적응, 어댑테이션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용 형태는요,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환경 내에서 어떤 먹이가 이용 가능하냐, 채식이냐, 육식이냐, 잡식이냐에 따라 또는 얘네들한테 위협을 주는 포식자가 누구가 있냐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 들어가 볼게요. 다리가 길고 눈이 큰 건요, 탁 트인 지면에서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 자원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때 쓰는 거고, 이건 관찰하는 눈이잖아요. 그런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에게서 흔히 보이는 겉모습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대조 반면에 탁 트인 오픈 에어리어가 아니라 낙엽 속에서 먹이를 찾고 집을 짓는 개미류 같은 경우는 눈이 클 필요가 없죠. 관찰의 범위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함께 더 짧은 다리와 더듬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는 자, 작은 몸 맞죠? 짧은 다리니까 몸이 작은 거 맞아. 작은 몸 구조로 좁은 공간을 더 쉽게 이동이 용이하겠군요. 할 수 있는 낙엽의 어두운 환경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몸 크기 치수의 고유한 조합의 근거에서 과학자들은 개미가 어디에서 집을 짓고 먹이를 찾는지 또는 심지어 그 개미가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는지 식생활에 따라서까지도 아이의 칠수를 예측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거는 이것이 몸 크기를 추측할 수 있는 추측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포식자가 나오는데 포식자는 더 길고 더 납작한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러면 우리 다시 아까 나왔던 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뭐 있었냐면 포식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는 맞네요. 아니에요. 자, 앞에 나온 포식자와 뒤에 나온 포식자가 달라요. 앞에 나온 포식자는 나 개미인데 나를 잡아먹는 다른 먹이사슬 위에 있는 그 녀석을 피하기 위해서 눈이 커졌던 얘기고요. 자, 마지막은 식생활인데 이 포식자는 개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찾아봤어요. 여러분, 개미가 잡식이 있고 포식이 있고 채식이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렇대요. 난 개미는 아무거나 먹는 줄 알았지. 난 설탕만 먹는 줄 알았지. 포식자는요, 더 길고 더 납작한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먹이를 먹는 잡식성 개미 같은 경우는 더 짧고 구부러진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형태가 달랐군요 였습니다. 되게 요양문스럽지 않아요? 그리? 시작. Many aspect, 많은 측면, 양상, 뭐에? of an ant's appearance, 개미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다양한 측면, 양상이 have likely evolved, 아마도 진화해 왔을 것이다. 여긴 자동사로 쓰였네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meet, 충족하기 위해서요. Specific lifestyle requirement, 그 개미가 거주하는 특정한 생활 방식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마다 다른 겉모습을 진화시켜 왔을 거라는 거죠. 물론 비록 이 뒷내용은 하나도 내용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법만 잡고 갈 거예요. 비록 정도요. 어떤 정도냐면 extend는 항상 to와 함께 to the extent라고 하잖아. 어떤 정도까지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뒷문장은 완전한 절, 선행사가 extent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도가야. 근데 어떤 정도냐? this, 이것은 앞문장을 얘기하겠죠. 특정한 생활 방식 요구 측면에 따라서 형태를 진화시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is true. 사실인 정도.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그 사실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has not been fully explored. 충분히 완전하게 연구 탐색되진 않았지만, 즉 확실하진 않지만 뭐에 대해 for all aspects of this body structure,
그 개미의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살펴봤냐? 그렇진 않아. 그렇긴 하지만 저랬다고요. 자, 이렇게 adaptation 우리가 전 시간에서 뭐 있었어? 각색이라는 뜻이 있었어, 그렇죠? 적응이겠죠. 그런 적응 형태, 적응들은요. could be due to 뭐로 인해 생길 수 있냐면 due to 뭐뭐 때문에 첫 번째 환경, 두 번째는 available food 뭘 먹고 살 수 있냐, or 세 번째는 주변에 포식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외형, 적응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어떤 개미가 long legs and large eyes 긴 다리와 큰 눈을 진화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are commonly seen 보통 어디 개미에서 목격이 되는 특성이냐 in ground foraging ants 땅에서 forage가 뭐예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동사잖아요. 지면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개미들의 경우에서 많이 목격이 된다는 건데 다시 그런 개미는 어떤 개미인데 need to move quickly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개미겠지요. 왜요? To avoid predators in open ground. 땅에 살다 보니까 탁 트인 지면에서는요. 저 멀리 포식자가 나를 감지할 수 있잖아. 그럼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 or 하면 to avoid 1번, to be가 2번 병렬이죠. 두 번째로 뭐 하기 위해 to be the first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요. 뭐 하는? To acquire food resource. 저기 음식이 있다. 달려가라. 음식 자원을 획득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이런 이유로 보여지는 게 긴 다리와 큰 눈이었습니다. 자, 바로 대조가죠. 대조적으로요. Ants that forage 동사로 나왔네요. 바로 forage and nest in leaf litter예요. litter는 쓰레기라는 뜻도 있고 흩어지는 잔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잎사귀 잔해니까 이거 소위 그냥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 같은 데서 낙엽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낙엽들 안에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또 먹이를 그 안에서 찾아다니는 그런 범위 지압적인 이런 개미들의 경우는요. have shorter 더 짧은 아까는 long이었죠. 여기에 대한 비교법으로 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예요. 말 그대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 안테나도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우리 그 크라이테리아 복수 크라이테리온 단수 안테나 발음은 똑같대요. 복수 이 빼면 단수예요. 그렇다고요. 라고 했지만 이건 진짜 나올 문제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안테나 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가상명사인데 관사가 없어. 이게요, 뭐 학습이라는 게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그냥 수의사 없죠, 근데. 아무튼 안테나들과 뭐와 더불어서 alongside small eyes예요. 그래요. 작은 눈과 더불어서 안테나, 더듬이도 그리고 다리도 더 짧다고요. 하고 이제 다음 문장이 디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역시 순서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 말한 짧은 다리와 더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짧다더니 make sense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길지 않고 짧으면 퉁신 아니야? 아니야. 짧은 게 일리가 있어. 어디에서 일리가 있다고? In the dark environment of little little. 이거 앞에 아웃감을 받아내니까 크게 순서는 안 헷갈리겠네요. 그 아까 말했던 낙엽들에서의 그 어두운 환경, 그쵸? 아래에 덮여 있으니까 다시 where 어떤 환경이요? moving 움직이는 것 동명사 through small spaces 그런 좁은 공간들을 통해서 다니는 것이 is easier 더 용이 쉬워야 하는 장소죠. 어떨 때 쉬워요? with compact body plan이요. 더 작은 몸 구조, 몸 체계였을 때 더 용이한 그런 환경에서는 짧은 다리 더듬이가 make sense 일리가 있다고요.
based on 뭐를 근거로? The unique combination of the body size measurements. 개미의 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조합들을 기반으로 이게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can predict 예측할 수 있다니까요. Where 반지름은 어디에 an ant 개미가 nest 둥지를 들고 또 먹이를 찾아다니는지 말이에요. or 심지어는 뭐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eat 그 개미 새끼가 eats 먹는지 이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거주지, 서식지와 식품명. 그래서 다음 문장은 마지막으로 식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predators는 포식자 개미예요. 실제로 더 작은 벌레를 먹고 사는 개미죠. 그런 벌레 잡아먹는 개미는 have longer flatter mandibles 더 길고 더 납작한 mandible 아래턱뼈래요. 아래턱이고요. 반면에 옴니보어가 옴니하면 둘다라는 뜻으로 잡식성이죠. 그리고 카니보어 있고 허비보어이 있어요. 허비보어는 딱 봐도 허브니까 약초죠. 요건 초식성이라는 단어고요. 카니보어는 육식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옴니하면 둘 다의 의미를 가져서 옴니버스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옴니버스. 보통 예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옴니버스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개의 작품들이 연달아서 한 작품성에 들어있는 걸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잡식성들은요. 여기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네요. 얘네들은 로스 어떤 놈들이냐면 즉 eating diverse range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소위 잡식성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have 가져요. 상대적으로 더 짧고 구부러진 그런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까지. 그러면 얘들아 이 글은 일단 정보 전달의 측면도 없잖아요. 근데 왜 표시 안 해줬죠? 왜 표시가 안 돼있지? 이게 없니? 왜 표시를 안 해줬어? 왜 표시 안 해줬어? 정보 전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용 일치 일단 기본 얻으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자, 어법은 근데 지금 중간고사 보면 정말 아무 데서나 다 내기 때문에 참 모든 건 다 어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뭔 말하려고 했지? 내용 측면 얘기하고 순서는 삽입기가 가능하고요. 어법도 가능하고요.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외형은 가시나에 따라서 외형이 다르고 서식지나 식단 외형 appearance smooth look body structure 요양문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포인트로 들어갈 그 키워드들이 사실은 너무 쉬워서 잠깐 고민했는데 자 우리는 개미의 외향을 근거로 개미의 서식지나 식단을 파악할 수 있다가 이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 정도는 다들 알아야 되죠. 외형은 이미 나온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그럼 외형을 다른 걸로 뭐로 바꿀까요? 그냥 몸의 구조니까 바디 스트럭처는 아까 뭐 바디 저기 플레이 나오긴 했으니까 바디 스트럭처 정도로 볼까요? 서식지는 헤비테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저기는 네스트, 뭐 둥지라고 나왔으나 서식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완전 식단이니까 뭐예요? 다이어트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해 볼까요?
볼링 치는 사람, 볼링 재밌어 하는 사람, 볼링 안 쳐본 사람 혹시 태어나서 한번 소고기 다 쳐봤거든요. 바다가 무슨 그런 애 있잖아요. 락볼링장이잖아요. 막 미국 사람 엄청 들어오고 저희 한 번 가봤었는데 이쪽 동네 이사 오고 나서 자 볼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볼링공을 손에서 내려놓는 각도에는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 무거운 볼링공을 손으로 들고 이렇게 놓는데 어떻게 늘 아예 0.001도까지 똑같이 놓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없죠.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고요. 그 미세한 변화가 라디오과 같은 거예요. 공이 레인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증폭될 거예요. 실제로 라디오과죠. 볼링공이 치면서 닿으면서 첫 번째 볼링핀을 닿았을 거 아니야. 그 볼링핀은 약간 원래 전 거보다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넘어질 거고 그럼 볼링공은 반대쪽으로 약간 방향이 틀리겠죠. 이건 잠깐 여러분 볼링핀이 있는데 공이 핀의 약간 왼쪽을 치면 이쪽을 치면 볼링핀은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겠죠. 공은 어디로 가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리로 가겠죠. 당연한 얘기야. 같이 가지 못해요. 같이 가서 손잡아야 되는데 그럼 사랑이 어쨌든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볼링핀이 여러 방향으로 넘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른 볼링핀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액체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릴 때 잉크 퍼지는 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요? 이거 못할걸요? 네가 한 그 말이면요. 자, 내가 지금 이 잉크 떨어뜨릴 거야. 이거 어떻게 퍼질지 미리 그림 그려. 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또 웃어요. 자, 두 번이 웃으면서. 아까는 끄덕이고 지금 웃음이죠. 둘 다 뭡니까? 앞에 거에 끄덕이면 뭐였습니까? 아,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혹시? 뜻이 아닐까요? 할 수도 있죠. 액체의 확산을 할 수 있다고요? 액체 확산 작용을 수학적으로 이 패턴을 그릴 수 있다고요? 떨어뜨린 높이인 가져가지고 온도는 모든 변이를 통제해도 된다고요? 뭐 주사 같은 거 할 때 어. 퍼지는 속도를 계산을 해야 그걸 다른가? 정말 다르죠. 이건 퍼지는 속도가 아니라 퍼지는 패턴 모양까지예요. 저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나도 된다 안 된다 확정은 못하겠는데 될 것 같아서 아까 드셨고 자 준석이 따라가서 그또 안 될 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시도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지 왜냐면 않아요? 필요성이 없잖아. 수학 저거 해서 선생님이 뭐 했을 건데? 역시 희주이사예요. 사인 함수의 길이 이런 것도 사람들이 직접 측정하고 그러는데 사이먼스는 활용되는 곳이 많잖아. 길이를 측정해. 선의 길이. 그러니까 액체 확산의 패턴도 이거 뭐 알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죠. 선적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하잖아. 수업 제품 맞긴 한데 사인 왜 그리는 거냐고. 사이먼은 이거 또 이런 물리 엔진을 만들 수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은 못할 것 같아. 예측은 지가 때리고 지가 가는 이것들은 이렇게 객관에서 공식화할 수 있지만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위치를 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얘는 아무튼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요. 최종 배열을요.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때리는 거죠. 정확히 똑같은 100% 똑같은 스트라이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아니고 던져버린 그 볼링공이 궤적과 모든 각도가 진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건 마치 우리 전 지문에 뭐 했었습니까? 지문 얘기했었죠 우리. 우리 맞습니까? 지문 세상에 똑같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그쵸. 그 쓸데없는 거니까 사실 알 필요 없지만 네.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 자궁 속에서 아이가 어떤 움직임을 했냐
아이의 손과 닿은 자국 내 그 양수의 이 물 구성 성분 농도에 따라 다 달라진대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으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양수의 똑같은 흐름을 느껴야만 이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럴 때 왜 찝찝하지? However skilled you may be at bowling, 복합 관계 부사죠. 아무리 능숙할지라도, skilled가 능숙함이잖아요. 아무리 능숙할지라도 여러분이 may be at bowling, 볼링에 아무리 능숙할지라도 there will always be,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뭐가요? minutes, 1분 아니고 미세한 fine tiny change, 여러분의 그 행동에 아주 미세한 변화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각도에서 말이에요. 어떤 각도, 아까 extent는 to와 함께 쓴다 했고, 뭐 어떤 각도로 할 때는 as를 쓰죠. 어쨌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안절. 네가 release, 놓는, 놓아주는 거죠. release니까 공을 놓는 각도요. 그리고 다시 대. 이 대세의 선행사는 공이 아니고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will be magnified, 뭐 된대요? 더 증폭된대요. 증폭되는 거 뭐겠습니까? 미세한 변화겠죠? 그래서 이 대세 선행사 앞에 있는 역시 change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가 아니라 얘는 여기 좀 웃기죠? 왜냐하면 먼저 나온 관계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던 명사였는데 그 이후에 나온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나온 관계사절 띄고 그 선행사 띄고 그 앞에 있는 명사로 가죠. 안심. 누구야? 선생님이야. 네. 준석이 봐봐, 지금 너무 여러 가지니까. 네. 선생님 너도 관심. 선생님 두 개네 지금? 아, 엄마 안 친구인 줄 알았다. 근데 엄마가 준석이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준석이 혹시 탈모될까봐, 그치? 머리카락이 소중하니까. 에르베베가 어떤가에 그렇다고. 뭐 하면서 as the ball, 공이 이동함에 따라 더 증폭될 거라고요. The length of lane, 이게 이제 그 볼링핀 놓는 그 레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as he strikes, 볼링공이 되겠죠. 볼링공이 strike 딱 때리면서 닿으면서 the first skillful, 이 skill이 바로 볼링핀인데 쉽게 말하면요. 그 최초의 볼링핀은요 falls back, 뒤로 넘어져요. 그런데 둘 중 하나죠. either A or B, either slightly to the right or left. 아무리 정면으로 때린다 쳐 진짜 딱 정면은 불가능하죠.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오른쪽 또는 약간 왼쪽 둘 중 하나로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the ball is deflected 하면 쉽게 말하면 굴절인데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뀐다, 엇나간다, 약간 어디로?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뒤에서 어나더 쓰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면 오른쪽, 오른쪽이면 왼쪽, 나머지 한 방향입니다. 어나더가 아니게 되겠죠. The other direction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엇나갈 것이다. From then on, 그때부터 되게 연속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게 계속 순서로 가야 되죠. 그렇게 엇나가고 자빠지는 그 순간부터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 순식간이죠. fraction은 부분이죠. 이것도 이번에 나올 때가 됐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었죠. fraction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마찬이 아니죠. 마찬이 아니고 순식간에 Skittles, 볼링핀들이 start falling, 자빠지기 시작해요. In different directions. 여기서 이제 사방 좌우가 되죠. 어느 방향이로나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양한 방향들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절 끝났고 분사 보면 때때로 뭐 하면서 hitting others. 여긴 디아고가 아니죠. 여러 개 있으니까. others as they fall. 그것들이 자빠지면서
다른 핀들을 치면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자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차이요. 뭐의 차이? In the final arrangement of the stilts. 그렇게 볼린 핀이 다 자빠지고 서 있고 하는데 그런 핀들의 최종 배열, 최종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빠져 있냐 그 마지막 결과값의 차이는 C3에서 매번 are difficult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고는 말 안 하네. To predict 예측하기가 어렵다고요. from 여기서 from 뭐뭐로부터 하지 말고 due to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로 해석합시다. 뭐로 인해서 예측이 어렵습니까? 아까 말했죠. Slight variations 그 미세한 변화 of an angle 각도가 미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뭐 하면서? As the ball leaves the bowler's hand 또는 as the bowlers release the ball이었죠. 공이 볼링 치는 사람의 손에서 떠나면서 그 순간에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결국 그 최종값을 만들어냈다. 이거 잠깐 이거 원래 대입파가 아니었지. 근데 이거 대입파가 아니니까 이 말 나오겠다, 그렇지? 얘들아 제목 문제하면 나오겠다, 그렇죠? 라디오 거 안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네. 다시 보자. 자, 나비 하니까 나비의 밤 친구가 나방이야, 그렇지? 내가 나방 얘기를 왜 해? 또 이거 보인다고 불나방처럼. 자, 이 얘기를 이번 시험에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나왔으니까 그 컴퓨터블 같이. 이건 근데 제목 문제에서는요, 이런 특유한 고유명사나 전문적인 터미널리지가 함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 있으면 무조건 정답될 겁니다.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심지어 도스 어떤 사람들조차도 who can achieve the strike after strike 연달아죠.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actually achieve 실제로는 스트라이크를 달성하는데 different every time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콤마 4이고 뒤에 절이 오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등위접사로 쓰였네요. 왜냐하면 크리스티로즈 볼리 팬들이 would never fall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In exactly the same way twice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쓰러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예 옷을 박았네요. 야 그럼 여기는 would never 써놓고서 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 맞춰가겠어. 그렇군요. 각도를 얼마까지 쪼갤 수 있어요? 이거 연결한 각도를 얼마나 쪼갤 수 있어? 영이 수렴한다고 그러면 6조 7,487억 9,643만 5,324각형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원의 근데 만들 수 있어 인간이? 그러면 컴퓨터로 그 각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원처럼 보이겠죠. 혹시 완전 원이지? 그 정도 그냥 완전 원이지 완전히. 근데 완전 원인데 완전 원이 아니게끔 그리려면 작게 그렸으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작게. 펜도 엄청 얇아야 되겠지. 엄청. 오! 현기증 나네요. 두 개니 세 개니? 그게 하나 더 하고. 아니 우리 아들 요즘 다락방을 배우려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요. 말은 조금 느린데 이제 좀 막 제자리를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원래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기억 못하겠구나. 여러분 2살 때 3살 때 본 거 다 외우면 바로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한 명 정도. 어머니 그랬구나. 민씨 예를 들면
벽에 이렇게 그 75개가 붙어 있어. 네. 열면 다 다른 거야. 그 75개를 다 외울 수 있어. 순식간에. 한 5번 들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어릴 때 몇 살이에요? 800일이요. 다섯 살? 아니, 한 저희한테 대여섯 시켜본 적이 있는데 어. 모르던데요. 아, 네가 시켜봤었어? 아니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기억력. 같은 거 짝맞추기 하는 네. 게임. 제가 한 6살 때 화장실 옆에 세미지도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전기, 들어봐. 전기문입니다, 전기문. 소민지의 생일. 저 몇 살에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막 나와있던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도 기억. 그러니까 뭐 남미에서 판초 있고 그런 거 써있었는데 산타 마을 있는 거 이런 거. 세계지리 1등급을 위한 베이스업이었구나. 그때부터였구나. 이미 세계 시민이었군요. 저도 네. 음. 코스모폴리탄이세요. 와. 지리 만점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왜? 지금 만점이라는데. 아니요? 지리 만점 보세요. 없어? 네. 아 지리는 만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번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어려워. 애들이 다 버려서. 네, 애들이 다 버렸어? 지리 배우다가 빡쳐해서 아. 그 6과목 중에 제일 비중을 적게 두고 감정이 있어요. 그 지리 선생님께서 하, 수업을 하. 거의 복습식으로 하셔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배웠다 생각하고 겨울방학에 인강을 이제 다 떼고 내리니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르치세요. 아니 대평 그렇게 학원 싫어하면서 왜 그래요? 되게 이유를 가지고 네. 그러면서 학원 욕하면서 지네들이 그렇게 수업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되게 뭐 많이 하시는 약간 맞아. 지리를 탐구하시는 약간 지리 무슨 협회도 들어가 계시고 수행특강도 쓰시고 김정우 씨예요? 아마 검토. 네, 검토위원 가시고 뭐 잡학 많이 하시는구나. 그 수업을 그렇게 하시고 네. 보는 걸 그따고 하면서 진짜 그러기 싫어 죽겠네. 학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로 그냥 아주 그걸 아는 거예요. 꿀보식. 내가 잘하지 못하네. 귀찮고. 내가 자기가 저것까지도 우리나라 쓰리팀과 꿀도 나오고. 그래서 외도를 하는군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이거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저도 이것 때문에 논문을 좀 봤습니다. 관중은 추동각성의 원천 어게이다. 벌써 보이죠? 추동각성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 추동. 단어 보세요. drive or rosary. 그럼 arousal 알죠? 각성. 각성이 뭐죠? 정신적으로 되게 집중하고 기민한 상태인 거죠. 예민한 상태고. 자, 추동은 drive가 뭡니까? 몰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추월은 아니고 추격할 때 그 쫓을 추자일 거예요. 그러면 쫓아 움직이는데 각성 상태를 계속 쫓아가는 게 관중 때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진짜. 읽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러한 고조된 각성, 고조된 각성 상태가 추동 각성인데 잘 학습된 기술이나 간단한 기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추정이 된대요. 여러분, 내가 운동선수예요. 내가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예요. 여러분, 장대 높이는 딛고 뛰고 닿는 그 착지한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매우 각성 수준을 요구하겠죠. 근데 내가 엄청 잘해요. 세계 챔피언이야.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 뛰려고 하는 게 2m 40짜리 아니 한 3m 5m 70 5m 60을 뛰려고 하는데 이건 나에게 매우 이미 쉬운 단계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관중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되게 기민한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내가 이미 잘하는 이 높이의 장대를 나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잘 뛴대요. 내가 원래 잘 뛰는 걸 관중이 쳐다보면 더 잘 뛴대. 왜 그런 거지? 여기 우리가 약간 개인적 의미를 부여해보자. 내가 원래 잘해. 그래서 사진 쳐다보고 있어. 어때? 내가 잘하는 거 나대고 싶지? 봐라. 이런 거야. 내가 잘하는 걸 쳐다봐주면 더 나대고 싶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기술이 학습되지 않았거나 좀 어려운 거 있어. 어려운 거. 자, 그러면 각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행 방해가 일어나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 이거 못해. 이거 나 성공 혼자 했을 때도 연습했는데 거의 성공 못해. 쫄리는데 사람 쳐다보고 있어. 더 긴장하지. 자, 못하는데 긴장하면 잘해 못하지, 그렇지? 못하지. 이런 느낌 알겠죠? 딱 그 정도 아니면 이거는 이제 다 이해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 말하는 이런 이 비례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 각성 증가는 추동이란 말을 그냥 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각성이 증가하는 것이 선수의 여기 좀 어려워지는데 지배적 반응의 방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뭔 말이냐? 지배적 반응이 방출한대. 지배적 반응이라는 건 원래 보이는 모습, 원래 보통 보이는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 보이는 모습이 드러난대요. 그걸 다시 위에서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그럼 뭔 말이냐? 숙련된 선수의 경우 아까 나대는 선수였죠? 나대는 선수의 경우에요. 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보통 보여주는 지배적인 반응, 반응은 스윙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보통 어떤 거예요?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러면 그 원래 잘하고는 그 반응, 지배적으로 보통 나타나는 잘한다는 그 성과는 관중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아진다고 했죠. 원래 잘하는데 보통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중이 보이는 순간 더 잘하게 된다고요. 긍정 강화가 되는 거죠.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제 여기도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없지만 대조는 여기도 반면에 들어가겠네요. 반면에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다수 나타나서 지배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 와,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라는 건 수행 실패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수행 실패가 보통 일어나겠죠, 자주. 그리고 그것이 애가 보여주는 지배적인 반응, 지배적인 수행의 결과,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여겨질 겁니다. 다시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어휘 선택을 이딴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소화시키고 삭제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 이거랑 이걸 거예요. 지금 대략 이해 갑니까? 간대요. 똑똑하군요. 결과적으로 관중은 초보자의 수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되겠죠. 초보자는 쫄려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선수의 기술 수준과 기술 자체의 복잡성 이걸 그냥 합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그것이 관중이 그 수행에 도움이 될지 방해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요. 못하고 어려우면 관중이 있으면 더 못해요. 잘하고 쉬운 거면 관중이 있으면 더 잘해요 였습니다. 관중 spectators가요. are seen 여겨진다. 뭐로서 원천이요. 바로 이 추동각성, 각성을 몰아가는 원천으로 여겨진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대로 쳐도요. 추동각성이라는 언어 자체는 사실 없어요. 구글을 쳐봐도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고조된 heightened 고조된 state of arousal 각성 상태는 is presumed 여겨진다 to facilitate 이거 is랑 같죠. 용이하게 하다, 수월하게 하다, 용이하게 쉽게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를 더 performance 수행을요. 그런데 자 아까 제한을 걸어놨었죠. 무조건이 아니라 학습이 잘 되어 있거나 쉬운 거 그런 기술을 수행할 때는 관중이 플러스 정비례 관계를 준다는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a skill 어떠한 보여줘야 할 기술이 is not well learned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거나 워낙 복잡하다면 increase in arousal 관중이 있음으로 해서 각성이 증가해버린 이 추동 각성은 will interfere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인터페어는 자동사라서 with를 붙입니다. 그래야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interrupt나 뭐 disturb 같은 타동사와 의미가 같지만 자동사 계열이다. 그것의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건데? 그 기적 아래에 깔려있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이 바로 뭔데? An increase in the arousal. 추동각성, 그냥 각성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게 favor's 안 돼. 선호하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help랑 같이. 뭐에 도움이 되냐 하면요. emission,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방출을 도와줘요. 뭘 방출하는데? Of the performance dominant response요. 자, 여기 중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 수행자가 갖고 있는 지배적 반응, 즉 보통의 성과를 얘기한다고 봐야 돼. 그 아이가 보통 보여주는 성과를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다고요. 그 위에 있냐? 그럼 여기 수행자가 보통 드러내는 반응이 못하는 거면 못하는 걸 도우니까 더 못하게 만드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걸 도우니까 더 저를 잘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이 문장은 잘하는 놈 못하는 놈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지금 말을 한 거라고. 왜 그래야 되냐? 잘하고 못하고 이 양면적인 것에 대한 기저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야, 이 글은. In the case of skillful performance, 다시 이제 쪼개 갈게. 능숙한 수행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her dominant response, 그녀가 보여주는 지배적인 보통의 수행 반응을 are present, 뭐 어떻다고 얘기해주겠어? 당연히 보통 잘하네, 역시 너 잘하네. be largely, 주로 correct on,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 그리고 그 보통의 보여주는 잘한다라는 이 성과 반응이 stand to be improved, 향상될 것이다. stand는 굳이 막 뭐뭐 하는 것에 서있다 할 필요 없고요.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 해석하는데 빼도 괜찮아요. 아무 그런 중요도가 없습니다. improve가 차라리 중요하면 중요하겠죠. with the audience present예요. 그렇죠. 관중이 존재할 때 더 향상된다. 왜?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자, 그리고 원래 없었지만 여기 인디언을 온디언을 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그래서 연결어도 변형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in a case, 어떤 경우 where 관계부사 the performer is still struggling to master skill, 어떤 기술을 숙달하려고 struggle, 아직도 애를 쓰고 있는 미숙련자의 경우에 incorrect response, 잘 못한다 라고 하는 수행 반응이 are present, 존재하겠죠. 어떻게? in abundance, 풍부하게, 즉 지배적으로라는 말 같겠죠.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게 역시 제 못하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일 거고, 따라서 are, 그 반응들은 thereby, 그로 인해 presumed, 여겨질 것입니다. to be dominant response, 걔가 보여주는 보통의 반응일 것입니다. as a consequence, 그래서 그 결과로서요. 그 결과로서 여기는 그 결과는 앞에 나온 이 못하는 녀석의 지배적 반응에 대한 직접적 결과를 얘기하는 지역적인 일반론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네요. 온로컨 앞에 나왔던 스펙테이터스랑 같습니다. 관중이죠. 관중들은요 can only worsen, 악화시킬 뿐입니다가 되겠죠. 악화시킬 뿐입니다. The performance of the beginner, 초심자 앞에 나왔던 그리고 스트러글링하는 사람들이죠. 초심자의 수행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겠습니다. 얘는 진짜 그냥 문사과 순서예요. 거의 뭐 그냥 별거 안 씁니다. 그냥 별거. 문제가 아주 좋아서. 따라서 the performance level, 이제 결론이죠. 종합하네요.
이 수행자의 수준이요. 기술 수준과 complexity, 얼마나 그 기술이 복잡하냐. 이 두 가지 요인 그 자체가 뭐 determine 결정할 거래요.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여부를 the audience 관객이 helps 도움이 될지 아니면 hinder 방해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요. 그 선수의 수행 말이에요.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완전히 뭡니까? 이 글의 요약문이죠. 그래서 만약 요약문도 나온다면 마지막 문장이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쉬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은 빈칸 출제됐던 지분 생산이 산업화 방식으로 전환되면 그럼 산업화 방식 전은 뭐예요? 그렇죠. 수공예겠죠. 그렇게 해서 전환되면 여가 소비자는 마음껏 더 오래된 수작업 기술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우와 이거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산업화 방식이라는 건 수작업을 탈피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수작업을 한대요. 그런데 그 수작업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대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예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면요, 오히려 학창 시절 때 되게 싫어했던 과목을 탄릭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왜 재밌어지고? 똑같이 그때는 안 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학창 시절 때도 깊이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해야만 함이라고 하는 의무에서 선택이 되는 순간. obligation이 아니라 option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시장이 취미 수요를 인식함에 따라 그 기술 자체가 하나 이상의 즐거움의 길로 들어선대요. 어떤 기술이 오래되었지만 그게 사람들이 취미상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도구와 재료는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감을 위해 설계가 된대요. 기술 발전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기호를 위한 거죠. 자, 많은 가능한 사례 중에 두 가지만 말을 해보면요. 두 가지나 바느질 도구랑 취미 목공 도구 등 모든 변화를. 자, 목공 도구는 우리 정서상 안 되고요. 바느질 도구는 여러분 남녀 다 상관없죠. 연애를 하면 겨울에 한 번쯤은 해주고 싶은 거 뭐예요? 목도리 떠주고. 시간이 없어 아직은. 주석이 떠줄 의향이 있어.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면. 내 지금 목이 되게 길어요. 근데 막 너무 추운 것 같아. 막 싸서 입는 거. 사서 입거나 돌을 지어주거나 명령을 하겠다. 그러면 여자가 오빠 그래도 오빠가 떠주는 목소리 하나 갖고 싶은데요.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관상용으로. 관상용? 그냥 너가 뜬 거 말고 남이 뜬 거. 뜨개질 목걸이 별로야. 근데 뜨개질 해봤자 기능이 안 좋아서 집이 맞아, 처박히는 게 기능이 안 현실이잖아. 아버지 생일 선물로 해봤거든요. 키만큼 떠봤거든요. 근데 그 바느질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뜨개질하면 생기는 그 구멍 때문에 바람이 숭숭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던져버리셨어. 네. 그랬구나. 마음만으로 추위를 이기지 못하셨구나. 그렇군요. 네. 저는 한 4명 정도의 여성에게서 뜨개질을 받았었어요. 근데 전 다 잘했어요. 뭐 춥든 안 춥든 간에 그냥 예쁘잖아요. 그 마음이 예뻐서. 저도 한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자, 아무튼 뜨개질, 바느질 같은 건 사실 옛날에는 하는 거지. 요즘은 뭐 다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시대 희성품 다 나오는데 못하러 그 짓거리 하냐, 시간이 남아도냐 한다면
이거 자체가 가져오는 만족감과 편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할 때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모공도도 마찬가지. 일부 남자들은요 집에 이렇게 테크니컬 보드라고 해서 이런 거 되게 막 모아서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처박혀서 안 나오니까 이제 이혼도 당하는데, 자 필기를 위한 생산 기술로는요 부식으로 여겨졌던 만년필이 파운틴 펜이요. 만년필이 왜 만년필입니까? 영어로 파운틴은 분수잖아요. 그럼 분수는 물이 계속 샘솟죠. 돌리니까. 만년필은 잉크가 찍어 쓰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물론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찍어 쓰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써서 만년, 진짜 만년입니다. 10,000 year.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표현, 펜. 그래서 종이에 잉크로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와, 나온다. 찍었더니 묻었어. 우와, 그렸더니 나온다. 나는 잉크를 옮겼네. 이런 걸 즐기고 그 기꺼이 웃도는 지불하는 사람들에게서 만년필이라고 하는 이 구시대적인 펜이 4자릿수 가격에 팔려요. 그럼 $1,000라고 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맞아요? 1950년대에 고인이 된 샤디 푸트 발냄새가 좀 났나? 는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지배적인 필기 기술이었던 수동타자기와 만년필. 자, 보세요. 이건 현대 얘기예요. 현대의 만년필은 구시대적인 거죠. 그런데도 비싸게 사요. 자, 1950년대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만년필이 구식이지만 이때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때 한참 잘 나가던 게 수동타작이랑 만년필인 거예요. 50년대는 만년필이 최신이야. 그러니까 최신.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뭘 썼겠어? 이것보다 더 구식인 거 썼겠지. 그게 뭐겠니? 찍어쓰는 펜. 그래서 이걸 멀리하고 오히려 잉크를 일일이 찍어서 쓰는 그런 펜으로 150만 단어에 이르는 이거는 도라이군요. 이르는 3권의 남북 전쟁사를 집필했어요. 이건 이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이지 않나요? 옛날에 페미니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맞잖아요. 어떤 행사에 난입하고 여자들이 그 무슨 팬더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 배운 적 없어요? 뉴스에서 굉장히 간것 같아요. 알았어요. 좀 봐요. 자, 집필에서 순수문학적인 역사라고 하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우리도 의미를 부여해볼까? 의미추론 문장 볼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의미추론이에요? 아니, 뭐예요 이게? 남북 전쟁사를 썼는데 순수문학이 뭐예요? 수문학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구하시면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한국사에서 일제히 만행의 소극적이다 저항하는 소극적인 문화를 심한다고. 그게 수문학이라고요? 그 일제 친화적 문학이라고요? 완전 친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항 문학은 완전히 막 대놓고 분발하는 거. 순수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성을 위한 문화. 그게 정답이에요. 수문학은 논문이나 이런 거 다 빠져요. 희동서는 다 빠지는 거고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 수문학이에요. 여기서 역사상으로 수문학이 아니에요. 맥락상. 이 맥락상은 수문학인 거예요. 역사서가 우리는 역사서면 시동문학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이 글 내에서는 얘가 쓴 바로면 역사서를 썼는데 봐. 역사서 전쟁사를 썼는데 거기다가 순수 문학적인 역사라고 써놨으니까 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순문학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로서의 순문학을 한 번 더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이 남북 전쟁사 있잖아요. 이 남북 전쟁사는 문학적 갈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글의 갈래라고 해야 되나요? 문학적 갈래로서 순문학에 속한다는 겁니다. 일단. 자, 이거 하나고요. 일단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길래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까? 이 글의 맥락을 다시 따라갑시다. 이 글 좀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사용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구식 기술 사용이요. 이 사람 이거 집필했는데 이거 집필 뭘로 했다고요? 아까?
찍어 쓰는 펜 가지고 지불했잖아요. 찍어 쓰는 펜으로 저 많은 분량의 전쟁사를 다 집필했어요. 그러면 찍어 쓰는 펜이 있고 만년필이나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뭐가 더 비실용적이고 순수한 거예요? 이거죠. 이건 더 실용성에 기반했으니까 비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 문학적 의미에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했다는 것은 저 글 자체의 문학적 발로서의 순문학 말고도 구식의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지향하고 순수한 구식의 기술을 가지고 완성했다는 측면으로서의 순수한 의미를 덧붙였단 말이라고요. 라고 하면 이해가 갔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출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학교생이 이해하시고 설명을 했다면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년, you got that? 남북 전쟁사가 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종류가 순수 문학적인 역사라는 용어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대잖아. 그럼 새로운 의미라는 건 그 이전에 이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저 전쟁사가 순수 문학적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했다는 거니까 전제는 남북 전쟁사가 순수 문학적 역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게 맞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에 숨은 의미는 당대 지배적인 필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구식의 필기도구로만 쓰여진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바로 순수의 의미에 부과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놨으니까 저렇게 출제가 되면 비슷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스 일단 생산이 이동하면 어디로? To industrial method 산업화된 방식 더 새로운 기술로 이전하게 되면 the leisure customer 여가 소비자라고 하는 여가 소비자라고 하는 실용 소비자의 반대죠. 심리 소비자 그런 거죠. 는 is free to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to seek pleasure 기쁨을 추구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요? 다름 아닌 절적으로 the older요. 뉴어가 아니라 더 구식의 오래된 수공의 기술이죠. 거기에서 오히려 기쁨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기술 그 자체가 들어가요. one or more path 어떤 한 가지 이상의 경로로 진입을 해요. 어디로 가는 경로? 기쁨으로 가는. 그러니까 기술이 등장하면 기술은 기쁨으로 가는 길을 제시 준다는 거죠. 근데 뭐 하게 되면서 그 시장이 인식하게 되면서 말이에요. 뭘 인식한다? Hobby demand. 취미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글은 아예 대놓고 이미 시장이 이 취미 수요 시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최첨단 기술이 나와도 그 기술 이전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역적 걸고 막 우리의 통념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이건 그냥 다 까놓고 가는 겁니다. 즉 어떤 도구와 어떤 물질, 재료가 디자인돼 애초에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요 때문에 왜? 어떤 소비자? 이 여가 소비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인 또 아름다움, 심리적 또 만족감, 심리적인 심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다고요. Both needlework tools 이렇게 바느질 도구라던가 or those of hobby woodworking 이렇게 목공 관련된 작업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것들의 도구는 이 도수 앞에는 툴스를 받는 겁니다. 바느질 도구 그리고 취미 목공 도구 이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have undergone 겪어왔어요. 현재 완료. 뭐를 겪어왔다 하고 이러한 트랜지션 이행 변화를 겪어왔다. 트랜지션 앞에 나타난 shift로 볼 수도 있죠.
to name only two of my possible examples. 언급하자면 정도입니다. 언급하자면 이름을 대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많은 가능한 예시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자면 했고 그 두 가지가 여기 나왔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정도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런 변화는 뭔데요? 부시적인 기술로 갔지만 취미 소비자들의 그 선호에 힘입어서 다시 생산되게 되는 집중받게 되는 그런 예시 두 개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시가 사실 계속 나와요. 파운틴 펜스가 만년필이죠. 분수 펜이라고 해서 파운틴 펜스는요. 여겨지는 뭐라고요? absolute가 뭐야? 이게 쓸모없는 부식의란 뜻이에요. 스펠링 유의하십시오. absolute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호하는 거죠. 모호하는 거. 아예 다르고 있는 obscure이죠. 아무튼 이거 스펠 잘 보세요. 같은 건 old fashioned나 또는 프레미고 프레미고 하면 이거 거의 원시적인 인데 너무 많이 가겠죠. 이런 거라든지 아웃게 부식이죠. 이렇게 부식으로 함을 간 것처럼 보이는 뭐로써 근데 그게 as a production technology 생산 기술로서 따지면 구체적이죠. 뭐를 위한 생산 도구? 글쓰기에 해당하는 생산 기술. 가장 좋은 건 컴퓨터가 될 거고 그게 순서로 내려갈 거 아니야? 구식적인 재는 are selling 한대요. selling? 선생님 이거 펜인데 펜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sold도 되고요. sell은 이 자체가 자동사로 팔리는 뜻이 있죠. 팔리다.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겁니다. are sold도 되고 are selling도 되고요. are selling, are sold. 팔린다는 어떻게 해요? all figure price예요. 네 자리 수의 가치로 팔린다고요. 수천 달러요. 어떤 사람들에게 who simply enjoy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싶은 사람이죠. 과정 자체는요. 어떤 과정? Affirming words with ink 오는 pen 종이 위에 잉크를 써서 단어가 형성되는 걸 신기하다 그런 과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or 괜히 묶었네. 한 번 더 열어보면 그러면 여기를 한번 열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열어보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are willing to pay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프리미엄이니까 웃돈이죠. 추가적인 요금을 for the pleasure 그 부시대적인 도구를 가지고 과정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 웃돈을 주고라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린다. 뭐요? (1950년대) 말이에요. The late 하면 늦은이 아니라 더 붙여서 late 하면 고인이 된 고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건 deceased. 그러니까 고인이 된 현재 기준 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된 샤비푸트라는 사람이 레포트를 내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정도예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썼다고 한다. History volume, 볼륨은 부피란 뜻도 있지만 책 장소 같은 것들은 이제 권수로 말할 때 권이라는 뜻이죠. 그의 3권짜리 그리고 단어는 1.5million이니까 150만 단어로 구성된 3권짜리 남북 전쟁사를 썼단 말이에요. 썼다고 한다. 그걸 전하는 바에 따르면 뭘로 썼다? 만년필도 아니고 타자기도 아닌 with a dip pen 찍어서 쓰는 완전 아웃데이트한 툴로 썼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동시동작 asture 참 어려운 단어죠. 이런 거 저 처음 봤는데 avoid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피하면서요 뭐를 the then 그 당시에 dominant 지배적이었던 그 당시에 혁신적이었던 어떤 필기 기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즉 수동 타자기가 있어 보이니 또 만년필이라고 하는 찍었을 필요가 없는 되게 효과적인 생산품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피하면서 굳이 찍어 쓰는 편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행위에서 찍어 쓰는 펜으로 저 방대한 역사서를 썼다.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그로써 이거 제가 부사라고 했죠. 접속사 아닙니다. 분사 와야 돼요.
그로서 뭐 했다? 렌드했다. 렌드 빌려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 따위를 부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로서 부여했다. 뭐를 부여했다고요?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추가했다고요. 어디다가? to the term, 용어에다가 어떤 용어냐면 electric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수 문학적이라는 뜻인데 이 순수 문학적인 역사라는 저 용어 자체에 이 말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걸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건 새로운 의미가 바로 찍어 쓰는 펜을 썼다는 것을 가져오는 그 결과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다? literary work 어떤 문학 작품이다. 그런데 쓰여졌는데 written only with the purely 순수하게 구식의 필기 도구로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게 순수 문학적인 의미가 추가된다고. 뭐하지 않고 without relying on 의존하지 않고 the dominant writing techniques of the day 당대의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필기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구식의 펜으로 씀으로써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갈등 이렇게 멀어요? 지금 몇 개 했죠? 4개 했죠? 6개까지 못하겠네. 한 개만 더 할까? 한 개만 더 하자. 이제 이번 시험범위 다 해주신다고? 수업은 다 해주실 거지? 그 중간중간 발표 수업하는 그걸 퉁치고? 아 처음 모르겠어요. 그 밤마다 달라가지고 애들 지금 어디에? 학교에서? 몇 번 나갔어? 내집? 셋이면? 세넷이면? 그러면 2번 나가는 거죠? 알았어요. 빨리 나갑시다. 지금. 자, 기쁨과 슬픔으로 3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 다음에 일부만 써야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쁘거나 슬프죠. 이걸 안 느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소패라고 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을 때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피할 수 없다는 지식이라 이런 겁니까? 그래요. 어쨌든 불가피한 걸 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요. 누가 썼냐면 사진작가가 쓴 글이에요. 사진작가가 쓴 글 중에 일부를 되게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글이라고요. 사진작가, 초심 작가들이 이제 물어보는 팩트, 자전문 질문 이런 거 받아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작가에 대한 사진작가가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예술을 창작하려면 고통의 상태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고통은 무조건 겪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그것이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의력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래서 훌륭한 사진작가로서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사진작가 때 만약에 한 번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면 뭐지 싶은데 원래 그걸 찾아보니까 사진작가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찾아본 거예요. 사진 만들기는 사진 현상입니다. 찍고 하는 거. 그거를 통한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요 어떤 맥락 안에 가둘 수가 있대요.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 그런 사진들은요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것의 존재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 그것은 지금 다 뭐예요? 다 고통이에요. 고통을 통제할 방법을 고안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대요. 사진을 찍음으로써 고통을 분류하고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 고통을 우리 삶에 적응시키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대요. 사진을 찍어봐야겠는데 고통스러울 때 내가 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고통의 대상을 막 찍는 겁니까? 그럼 맨날 셀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한때 지혜라고 불렸었던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대요.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개인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가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한때에 불렸냐? 요즘은 지혜라는 걸 안 쓰나요? 안 쓰긴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적었다고 와, 참 지혜로운 친구, 지혜롭다, 지혜. 요즘에 사람이 되면 많이 쓰죠.
스트레스는 그러지 않았다면 무시되었거나 간과되었거나 반박되었을 수도 있는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탐구와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도록 이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런 가능성을 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는 그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글 중에 스트레스 긴장 편안함 말고 항상 편안함으로 가는 것은 뭐하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 컴포트 전등 미지 영역 아니야 우리 다 컴포트 존 아니구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방인이 된 느낌이군요. 작년인 거 이거 갑자기 댓글 달렸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그쵸? 뭐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전등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 전등 저기 맞잖아 여기 네. 여기 옆에 물건 떨어뜨렸는데 여기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맥락이 다 결이 조금 있어요. 가능하는 것 to life with joy and sorrow 그래요.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따위로 반응하는 것은 is part of the human being, 비휴먼 인간다움 또는 인간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뭐 비휴먼 human being이든 뭐 human being은 안 되겠네요. 가상명사라고 붙여야 돼 s를. 때때로 근데 뭐 할 때냐면 when the pain and suffering 고통이 are inescapable이니까 inevitable 불가피한 거죠.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고통이 불가피할 때 그때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to remember that 대디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This is hard 이것이 고통이 바로 과정의 일부구나. 그런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by which 어떤 과정? 우리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식 앞에 아래는 지혜라고 했죠. 우리가 지혜나 지식 또는 뭐 창의력 뭐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뭐야 그러면? 내가 지식을 발견하려면 무조건 고통을 겪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다고 이게 대니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무조건 이 discomfort 불편함에 있어야 된다.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 뭐 하냐면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통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can be channeled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스트레스는 바뀔 수 있다. 경로를 어디로요? into creative force 상상력, 창의력의 힘으로 견모할 수 있단 말이야. 단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만약 그 스트레스가 생산하도록 해준다면 뭐를? A sense of 어떤 감이냐면 inquisitiveness 호기심 inquire 할 때도 inquire 그거예요. 묻다잖아요.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and an incentive 동기를 만들어낸다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변하고 싶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알고 싶어 뭐지 궁금해 미치겠네 이거 재밌거든 그렇지 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혜로 창의력으로 가는 길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힘들어 스트레스 받았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내고 싶고 그러면 그걸 뛰어넘고 나아가는 거죠. 왜 싫으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부둥이나 맞거나 아니 여기 있는 친구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땡땡 생각하는 것 원래 어법이었지만 이게 어법이 문제가 뭐 나오는지 알아요? 이 어법 문제가 어디였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쉬운 게 정답이었던데 이거 위에 밑에는 외우겠는데 사진 만들기를 통해 생각하는 것은 can allow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도록 to place our distress in context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맥락 속에다가 탁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고통 전이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 있잖아요, 사진. 그 사진이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내가 고통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니까 내 고통이 이곳에 담겨 있었구나. 그렇게 그 고통의 근원지, 원천이 어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atalog, classify, categorize 같은 거예요. 분류하답니다. 분류하도록 도움을 줘요. 뭐를? It's scope. 내가 겪는 그 고통의 스코프는 범위죠, 범위. 텔레스코프가 먼 범위를 본다고 해서 망원경이죠. 그것의 범위를 분류하게 해주고 또 that of selves,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요. 조정해줘요. 뭐에? To its presence. 그 고통이 존재하는 것에 자꾸 우리를 부정시키지 않고 적응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evise, 고안, 설계하게 해줘요. 어떤 방법들, 뭐 할 방법? To control it. 그 고통을 통제할 방법들을 모색하게 해준다고요. 아 그렇구나. 사진 하나 찍었더니 세상에 고통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너무 찍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There are things in life. 우리 지금 지수 고통이 엄청 많잖아요. Mr. Index, yeah. For all of distress because the fucking 썬더 마켓. 삶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해. 등파인 게 아니라 젠장 아무것도 못 입겠네. 싹 다 파였겠어. 그러면 어떡해. Once called, 한때 불렸던. 지혜라고 한때 불렸던 그런 삶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준아 말 똑바로 했대. 콤마야, 그치? 그러면 예술 행사는 things란 말이야. 그냥 개수중법이 아니야. 그래서 돼도 된다. 근데 이거 어법이었잖아. 조금 무시해야 된다. 안 된다. 중간 아무도 안 된다. 우리 다 한다. 우리 다 한다. 우리 다 한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We have to discover.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야. 저기 목적어 빠졌죠. 목적어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름 아닌 남의 도움을 구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야 이건 중간고사 때 그거랑 비슷한 거네. 치우고 몰표해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거죠. 너무 기분 좋아. By making 이건 진짜 훨씬 결이 비슷하네요, 그죠? 당연히 얘는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By making our own private journey, 우리 자신만의 사적인 여정을 만들므로써 이거 오늘 혼자 사진 찍고 다니는 거겠죠 뭐. 응? 안 묶은 거 있나? 안 묶은 거 있지. 자, 이게 스트레스가 킹칸 줬는데 이거 안 나빠요. 지우려면 다시 안 지웠는데 혹시나 싶어서 안 지웠어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지울까 말까. 스트레스는요 can be directed 안 해줄 수 있어요. 어디로요? To open up the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을 열도록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 뭐를 위한 가능성을 열도록요? For intelligent and imaginative inquiries and solutions. 지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그리고 해결로 가는 가능성의 문을 열도록 향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 가능성 여기서 가능성으로 갈까요? 가능성으로 갈까요? 가능성 같은 거 모두 되겠군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might have been ignored. 조동사 플러스 FP죠. 뭐였을지도 모른다잖아요. might have been ignored. 무시했을 수도 있고 간과될 수도 있고 repute하면 반박하잖아요. 반박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보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가능성보다는 선행상 이 뒤에 걸 정리를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정리할게. 요걸 통째로 그냥 선행상 잡시다. 고통을 느껴야겠다. 네. 지금 고통스러워졌어. 스트레스가 일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었고요. 그 질문.